안녕하십니까. 한스 수학입니다. 네, 다항식이라는 단원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단어는 첫 번째 중단원인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인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 이게 한 뭉치로 되어 있습니다. 요 미래인 교과서에서는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두 번째 중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인데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는 크게 다음과 같이 항등식이 있고 나머지 정리가 있고 인수분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항등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 항등식을 보자마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보자면은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어요. 부등식. 그래서 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녀석을 이제 식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등식은요. 2x 플러스 1 이꼬르 0 요렇게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등식. 네. 그리고 부등식은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아직도.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느냐? 하나, 둘. 하나는 모든 x값에 대하여 항상 참인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x값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이 x 플러스 1 이꼬르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은 모든 x값에 대하여 좌변과 우변이 참이잖아요.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2x는 4 이렇게 돼 있으면은 x값이 2일 적에만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x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1 때 배웠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질 텐데, 자, 항등식이라는 녀석은 등식 안에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는데 모든 x값에 대하여 참인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 내용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학습 목표,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자,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그래서 요 좌변을 정리를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상수는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녀석, 요 녀석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x 곱하기 1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이니까, 자,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3이겠고 여기 들어갈 숫자는 3이겠고 요렇게 금방 풀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칠판에 다음과 같은 두 등식이 적혀 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 둘 다 등식이에요. 네, 선생님 그래. 무슨 말 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등식 기역을 성립하게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여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화면을 살짝 바꾸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과 같은 녀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우변의 2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꼬르 0이고요. 요 녀석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이꼬르 0입니다. 고로 요 녀석 좌변이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음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좌변 그대로 놔두고 우변 정리하면은 x, 자, 요 녀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x제곱 마이너스 1, 그 뒤에 더하기 1이 있잖아요. 요 녀석.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쪽쪽 날아가고 좌변 또 x제곱, 우변 또 x제곱. 그래서 어떠한 x값을 집어넣어도 니은은 등식이 성립하고요. 기역은 x가 1일 적에만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1번의 정답은 x는 1이고요. 2번의 정답은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 항등식은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항상 성립한대요. 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기읍과 같이 어떠한 x값에 대하여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네,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어서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그 개수 a와 자, 문자 앞에 있는 녀석의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하죠. b와 c가 모두 다 0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이게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앞으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자, 요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하므로 가장 간단한 심플한 숫자 세 녀석을 한번 가져왔어요. x는 0, x는 1.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x는 1,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자, 좌변은 어떻게 된다? x에다가 0 대입하면 0, 0. 네, 그 c가 남죠. 그래서 c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c가 0이다, 0이다 미리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x에다 얼마를 넣었다? 1을 넣었다. 고로 x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c는 0이니까 요 녀석 지우고 그냥 는 0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요거. 네, c 없애고요. c가 0이니까. 됐죠? 그리고 요 녀석도 c 없애고요. 자, 어떤 녀석이냐? 보라색.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는 플러스 0 이꼬르 0이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두 녀석을 연립하면은 a 플러스 b는 0, a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위아래를 뭐하자? 뭐 더하거나 빼도 되죠. 그래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은 2a는 0이니까 a는 얼마다? 0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다? a가 0이면 b도 0이어야 되죠. 고로 a도 0, b도 0, c도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항등식의 요 첫 번째 성질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성질이냐? 자, 교과서 27쪽의 1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그 개수들은 모두 다 0이다 라는 첫 번째 성질을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질에 대해서 문제 1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1번. 자, 문제 1번. 자, 등식. 좌변이 요렇게 되어 있고 우변이 요렇게럼 되어 있을 적에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좌변에 동류항이라고 하죠. x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같은 동량입니다. 같은 문자의 같은 차수니까. 고로 그 앞에 있는 요 개수 a와 a'은 어떻다? 같다. 나머지들도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성질 1번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우변에 있는 녀석들을 싹 다 좌변을 넘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x제곱 바로 속도로 하겠습니다. 동량끼리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a 빼기 a 프라임 전체의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동량끼리 계산을 하면은 이거 좌변을 넘긴 거예요. 좌변을 넘기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요. 어떻게 된다? b 마이너스 b 프라임 x 요렇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요 녀석도 좌변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 c 빼기 c 프라임 이꼬르 0입니다. 고로 앞서 배웠던 성질이 무엇이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꼬르 0. 요 녀석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냐? a도 0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and b도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d c도 0이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요 녀석도 0이어야 되고 요 녀석도 0이어야 되고 요 녀석도 0이어야 되네. 고로 요 녀석이 0이 되려면 a는 a 프라임과 같아야 되고 또 누구? and라고 안 하고 그냥 쉼표라고 할게요. 쉼표의 의미는요. 네, and가 될 수도 있고 or이 될 수 있어요. 문맥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요 b 빼기 b 프라임은 어떻게 0이어야 되니까 b는 얼마다? b 프라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녀석 c 빼기 c 프라임 또 0이어야 되니까 c는 c 프라임과 같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두 번째 성질로 교과서 27쪽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합니다. 뭐 미정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요 미는 안일미 정할정입니다. 정하지 않았어. 뭐가? 개수를. 그래서 정하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의 줄임말로 미정개수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미정개수법에는 양변의 동량의 개수가 아니에요. 개수,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비교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과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확하게 글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여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개수를 비교한다 해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녀석? 요 밑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개수를 한다. 그래서 수를 대입한다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수치 대입법. 자, 요런 명칭이 그냥 있다라고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예제 2번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풀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다 판사하진 않을게요. 자, 등식 다음 좌변과 우변에 대하여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고로 요 녀석, 자, 좌변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이 자식 이건 내가 꼭 하도록 만드네요. 자, 좌변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 전개하면은 a 곱하기 그 다음에 요 녀석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분배하면은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로 요 녀석 분배법칙 촉 하면 어떻게 된다? ax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좌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마이너스 x로 할까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여기 뭐가 남죠? 2a가 남죠? 2a 여기 앞에 마이너스로 빼면은 얘기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분배법칙 해봐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x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플러스 bx 되죠. 이해됩니까? 그로 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찌부들 누구? 얘 적어주면은 요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좌변 이렇게 되고 우변에 있는 녀석이 그대로 적은 다음에 이제 무엇을 비교하자? 개수를 비교하자. 동료항끼리 문자 앞에 있는 숫자 그걸 개수라고 하는데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과 같이 요 a와 같은 녀석은 여기 앞에 얼마가 보인다? 1이 보이죠.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괄호하고 2a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4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a는 나왔고 a의 값을 대입하고 b값 구할 수 있겠죠. a 값 구하고 a 값 대입하고 b 값 대입하면 c의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는 풀이 1을 뭐라고 한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개수 비교법, 개비라고 할게요. 개비. 그 다음에 자, 2번은 어떻게 풀었냐? 요 위에는 요 양변에다가 수를 대입했습니다. 얼마? 1을 대입하면은 얘가 0 되고 얘가 0 되고 그러면은 C가 남고 우변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우변 계산하면 얼마다? 2가 되죠. 그로 C가 2가 나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0, 2 대입하면은 요렇게 C가 나오는데 이제 C의 값을 대입한 다음에 요 녀석을 연립을 해서 A와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들 것이냐? 왜 많은 숫자들 가운데서 왜 이 녀석을 대입을 해요, 선생님? 여러분 마음대로 대입해도 됩니다. 가장 심플한 0, 1,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요. 여기에서 요 녀석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것보다 얼마를 넣는 게 더 편하다? 2를 넣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편리한 녀석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이 2를 뭐라고 한다? 수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수대라고 할게요. 수대. 알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자, 문제 2-1번. 자, 푸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그래서 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저 우변을 정리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1번에. 우변을 정리하면은 b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bcx 더하기 요렇게 하면은 x 더하기 c 더하기 3 요렇게 되고 동량끼리 정리하면은 bx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1x 더하기 c 플러스 3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좌변이 누구다? 2x제곱 요 녀석 플러스 ax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고로 자,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지 않은 플러스 0이 있어요. 상수항. 그래서 얘가 얘여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다? c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c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2고요. 그럼 여기 b도 얼마다? 2여야 된다. 아, c와 b의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남았다? 요 a 값은
요 녀석과 같다라고 했어요.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A는 BC 플러스 1입니다. 근데 B와 C의 값을 우리가 여기서 구했잖아요. B가 2고요. C가 마이너스 3이에요. 두 녀석을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이잖아요. 고로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A는 마이너스 5, B는 2, C는 마이너스 3. 여러분 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앞서 무엇을 썼다? 개수 비교법을 썼죠, 개비. 그래서 이번에는 수대를 쓰겠습니다, 수대. 선생님, 개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변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식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묶은 요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하냐? 나중에 배우지만은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수로 나타낸 것을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폼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치 대입법이다. 이게 더 편하다. 그 뜻입니다. 물론 개수 비교법으로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녀석이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얼마다? 0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네. 요 녀석이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아니면 1입니다. 요 녀석이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얼마다? 0 또는 1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픈 게 우선은 변수가 하나, 둘, 세 개고요. 그러면은 식도 3개가 필요해요. 미지수가 3개면은 식도 3개가 필요합니다. 식이 3개가 필요한데 그럼 미지수를 3개를 대입할 건데 어떤 녀석을 대입할 거냐? 자, 우선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적혀있지? x는 마이너스 1 또는 1.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어차피 중복되고 0도 중복되고 1도 중복되니까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적에 자, 두 번째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적에 세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적에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봅시다. 자, 문제 좀 지우고요. 지저분하니까. 자, x에다 0 대입했다.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했다. 2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얼마다? 4가 된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 한번 봅시다. 우변에 얼마를 대입했다? 매나 0을 대입했다.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b죠. 보입니까? 고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다? 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b니까 b는 얼마다? 1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자, 요번에는 자,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적이에요. 자, 우변에 x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요 녀석은 우선은 0 되죠. 왜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1 빼기 1은 0.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게 되면은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0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녀석이 0이니까 왜? x가 1이라고요. x가 1이면은 여기 이 녀석 0 되잖아요.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은 0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들 쭉쭉 날아가고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다? a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 2a가 되고요. 고로 a는 얼마다? 2가 된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적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녀석 없어지고 요 녀석 없어지고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c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고로 2c. 그래서 c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a와 b와 c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수 비교법으로도 풀으니까 여러분 해보시려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넓혀봅시다, 여러분. 자, 다음을 각각 등식으로 나타내고 그 등식이 항등식인 이유를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자연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단 n은 자연수.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어떤 녀석? 가운데 수를 제곱해서 1을 뺀 것은 양 끝의 두 수의 곱과 같다. 그래서 사실 요 녀석을 써도 되고 요 녀석을 써도 됩니다. 어느 것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난 얘를 쓸게요. 그래서 가운데 수의 제곱이 제곱에서 1을 뺀 거 가운데 수가 얘잖아요. n제곱 빼기 1 한 것은 요 양변을 뭐 한 거와 같다? 곱한 거와 같다. 이 두 녀석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자, 문자만 달라졌어요. x 대신에 n을 집어넣었어요. 자연수라 해갖고 내추럴 넘버에 n을 따서 n을 적었는데 x라도 상관없습니다. x는 자연수다라고 미리 가정을 해놓으면은. 자, 그래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에 미지수 n에게 대하여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네, 등식이 성립하니까 요 녀석은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문이 들죠? 쌤, 요 녀석도 한번 해주기 바래요. 자, 여러분 못 믿는 눈빛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요 녀석도 제곱을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양끝의 두 수의 곱, 양끝의 두 수의 곱수는 어떻게 n제곱 플러스 2n이잖아요. 그래서 좌변 전개하면 우변과 똑같게 나와요. 바로 모든 n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활동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의 제곱에서 가장 작은 수의 제곱을 빼면 가운데 수의 4배와 같다. 아, 엄청 기네요. 길이. 요 녀석은 누구와 같다? 가운데 있는 녀석의 4배와 같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마찬가지로 n-1,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요 녀석으로만 할게요. 요즘 아까 전에 했던 다른 그 녀석은 안 할게요. 가운데 수가 누구다?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의 제곱에서 n 제곱에서 가장 작은 수의 제곱을 빼면 가장 작은 수가 n-1이잖아요. 그 녀석의 제곱을 빼면은 같단다. 누구랑? 가운데에 있는 수의 실수했네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큰 수의 제곱에서 n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가운데 수의 4배가 가운데 수가 n이잖아요. n. 맞죠? 그래서 4배와 같다. 이렇게 적었는데 자, 좌변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괄호 해주시고 요 녀석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좌변 정리 쪽쪽 그 다음에 쪽쪽 그래서 좌변 뭐 된다? 4n이 된다. 우변 또 4n이고요. 좌변 또 4n이네요. 고로 모든 n의 값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다. 고로 항등식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은요. 자,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연상 끝냈고 두 번째 단원 여기인데 여기 적혀 있지도 않아요. 바로 항등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항등식. 네.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요 항등식을 배운 이유는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왜 하느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네, 그냥 외우지 말고 항등식을 통해 이해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항등식에 대하여 알고 요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고 요 나머지 정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배운 것입니다. 자,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